네, 계속해서 경남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산청에서 시작된 불은 하동까지 번졌는데요. 진화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대피소 생활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산불 발생 닷새째 자원봉사자들이 점심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루 3번, 매 끼마다 500명분의 식사를 마련합니다. 대피 주민뿐 아니라 진화 대원들에게도 제공됩니다. 이분들이 힘을 내야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동 세탁차도 지원됐습니다. 주민들이 빨랫감을 맡기면 세탁과 건조까지 해줍니다. 무엇보다 대피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령 주민들의 건강 염려가 큽니다. 대한약사회가 약사들과 함께 의약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면 되거든요. 2알씩 하루 3번 드세요. 급박한 대피 상황에 장기 복용약을 못 챙겨 나오거나 바뀐 환경에서 지내는데 적응이 어려운 주민도 많습니다. 소화불량 또 이게 몸살 이제 막 긴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질환들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각종 단체와 민간에서 보내는 온정의 손길도 많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뿐 아니라 식음료 지원, 성금 기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도 대피 주민을 위해 선뜻 대피 공간을 내줬습니다. 길게는 닷새째 임시 대피 주민들은 진화 소식을 고대하면서도 돌아가고 싶지 빨리. 아무리 안 좋아도 제 집이 안 좋습니까? 고맙고 그렇지. 참 너무 많이 수고를 하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산불 진화대원을 애도하며 진화대원들의 안전이 우선되길 바랍니다. 참 마음 아프지. 더 이상 피해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돼가지고. 산청과 하동에 대피한 주민은 1,200여 명. 대피 명령도 계속되는 가운데 진화대원을 응원하고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마음들이 재난 현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산불 소식에 급히 몸을 피한 주민들은 집을 떠나 오늘도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두고 온 집에 불이 번지진 않을지 또 집엔 언제 갈 수 있을지 마음 편할 새가 없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평균 나이 80살이 넘는 하동 위태마을 주민들입니다. 산불이 하동까지 번지면서 지난 일요일 10km 떨어진 옥종 초등학교로 몸을 피했습니다. 건네와갖고 큰 거 건네와서만 우리 동네까지 오니까 진짜로 무섭는 거라.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이 뭉치가 있다가 또 살아나는 게라. 그런 게네. 비 오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이 항상 불안해. 어쩌면 조금 자서 조금 못 잤어. 이곳에는 위태와 갈성, 고암 등 3개 마을 110명이 지내는데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한평생 겪지 못한 재난에 불안한 마음을 심리치료 활동사가 일일이 찾아 돌봅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치유 방법도 나눕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밥을 차리는데 밥도 안 먹고 싶고 외롭고 이럴 때는 여기 우리한테 전화 주세요. 대피소에 마련된 상담소에서도 주민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심리적 응급 처치도 합니다. 아프냐 없냐 그러고 약을 약 먹냐 잠자리를 잘 주무시냐 상당히 고맙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으면서 목숨을 끊으려는 피해 주민을 현장 심리 지원으로 포착해 심리 치료를 지원했고 불에 타는 소리나 헬기 소리에도 화재가 떠오르는 재난 트라우마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같은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마음속에 가져두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나누는 경험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주저없이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 숨진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의 발인 등 장례 절차가 오늘 엄수됐습니다. 희생자 4명의 유해는 함안 하늘공원에서 화장된 뒤 창녕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창녕군은 희생자들에 대한 재해 인정 및 순직 처리 등 행정 지원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희생자 4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에는 오늘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당 지도부가 각각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오늘은 나경원, 박상웅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조문하는 등 정치권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창녕 군민체육관 합동분향소는 모레까지 일반 조문을 받습니다. 산청군이 산불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산청군은 특별교부세로 피해 주택 철거와 기반 정비, 임시 주거시설 설치 등 응급 복구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벌써 산불 닷새째, 기다리던 완진 소식은 오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변수는 역시 강풍이었는데요. 비 소식이 있는 모레까지 완전 진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출과 동시에 출격한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금세 다른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고사목과 두꺼운 낙엽층 아래 깊숙이 숨어있던 불씨가 돌풍에 날려 산에서 산으로 건너뛰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가 강풍이 불 때 그 안에서 이제 지중하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씨가 같이 올라와서 불이 커지면서 다시 번지기 때문에. 어제 88%를 찍었던 진화율은 종일 90%에 머물며 잡힐 듯 말 듯 줄다리기를 이어간 상황. 오후 들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변수가 됐습니다. 애초 특수 진화대까지 투입해 주부를 잡고 잔불 정리를 계획했던 산림당국은 지리산과 민가 주변 방어선 구축 등 수세적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완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오늘 안에 외곽을 확산되는 것 방지하는 그런 전략을 일단 가져가고 내일 역시 주부를 끌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상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으며 시료 습도가 35% 내외로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10에서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행히 모레 산청과 하동 지역에 최대 10mm, 단비 소식에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후 바짝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국은 혹시 모를 재발화에 대비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등 감시체제 수립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현재 산청과 하동 등에선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어 진화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강풍특보와 건조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문진희 기상캐스터가 경남의 날씨 상황 자세히 전합니다. 현재 산청과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은 산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내륙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남은 내일 늦은 밤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산청 등 내륙에서는 모레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륙에 5에서 10mm, 남해안에서는 최대 20mm 정도입니다. 한편 황사가 밀려오면서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공기가 탁하겠으니 호흡기 건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8도, 밀양이 5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0도, 창녕이 25도로 예년보다 2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5도, 거창이 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24도, 함양 2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편 김해 한림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은 나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발생 약 66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쯤 김해 한림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피했던 인근 마을 주민 15가구 23명도 전원 귀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산 및 화재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남 부산 행정통합 도민토론회가 산불의 영향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양산에서 첫 행정통합 도민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울 죽은 산불과 산불 희생자 애도 기간 등을 고려해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경남과 부산에서 각각 4차례씩 모두 8차례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2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투표소 93곳을 확정하고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보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의 읍면 동마다 한 곳씩 모두 25곳에 마련됩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로 문을 닫는 종합건설사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경남에서는 대저건설 등 7곳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전국에서 109곳, 하루 1.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 국가산단은 총 사업비 429억 원으로 문화 편의시설 확충 등 3터, 1터, 즐김터 조성을 위한 9개 세부 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공작기계의 기술 자립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AI CNC 실증센터가 오늘 창원 한국전기연구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등 311억 원을 들여 장비 75대를 갖춘 AI CNC 실증센터는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수치 제어반, CNC의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합니다. 또 2030년까지 경남에 보급되는 CNC 50% 이상을 국산화해서 매년 3천억 원대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가 향년 86세를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김혁규 전 지사의 유족 측은 고인이 정계를 은퇴한 이후 미국에서 머물다가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사업가 출신인 김혁규 전 지사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경남도지사를 맡아 10년 동안 경남도정을 이끌었고 17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강풍 속에 산청 등 영남권 산불 피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산불 관련 소식은 계속되는 특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